리더님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BBS 7주차 사회를 맡은 청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이진아입니다.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지금 제가 줌으로 갤러리 보기를 하고 있는데 리더님들 얼굴이 이렇게 다 보여요. 예, 정말 이렇게 다 표정이 좋으시거든요, 지금. 예. 몇 분 이렇게 화나신 건 아니시죠? 이게, 우리가, 우리 뇌가 되게 잘 속는다고 하잖아요. 일부러 웃어도 기분이 좋고, 입꼬리만 올려도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꼬리 올리면서 스마일 하시면, 이렇게 앞볼도 발달하면서 동안을 유지한다고 하죠. 이전님들 스킨 피트니스 하고 계십니까? 카드 물기, 명함 물기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 이렇게 앞볼이 딱 쓰면서 동안을 유지한다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예. 이제 코로나 있고 나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사들도 다 하셨고요. 예, BBS가 벌써 7주차에 접어들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참석하시는 리더님들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매달을 보면 항상 좋은 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진보는 나선형으로 성장한다 하더라고요. 직진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뭐 진보했다가 퇴보했다가 또 진화했다가 소멸했다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나선형의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 매일매일 성장하는 우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멋진 시간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주차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YMA 발표도 두 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6조 리더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6조에 최수영 리더님 계십니까? 6조의 최수영 리더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리더님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최수영입니다. 저에게 아메이 정말 저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소비자였습니다. 제품의 가치는 익히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평소 친분이 있던 스폰서님에게서 DBC에 대한 강의 얘기를 들었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들으면서 다음 주가 기다려졌고 내용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스폰서님과 매주 차를 쉐어하면서 오가는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경청을 해주는 스폰서님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하고 어떤 거 하나 준비되지 않았던 저에게 아메이는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딸은 6살 때부터 골프를 하다가 한 10년 정도를 골프를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 하는데 갈 수 있는 자본을 만들어주고 싶고 둘째 아들에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고 셋째 아들은 지금 골프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고 싶어 하는 되게 큰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프를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이 아들과는 저는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항상 친정엄마께 받기만 했는데 아메이를 통해서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남편과는 멋진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싶고요. 아메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축되는 삶이 아닌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버팀목입니다. 다시 저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꿈보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리치처럼 승부하라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정말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분이 세상에 계셨구나. 근데 제가 이분이 만든 회사에서 이렇게 제가 사업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되게 그런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영 리더님 잘 들었습니다. 리더님의 꿈을 응원드리고 정말 부자시네요. 자녀가 4분, 진짜 4명의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리더님은 끝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멋지게 잘 해내실 거고 또 엄마가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니까 뜻하는 대로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리더님 응원드리고요. 두 번째 발표하실 분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6조의 박미경 리더님 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6조의 박미경 리더님. 박미경 리더님 아직 안 들어오셨을까요? 그죠? 예. 박미경 리더님 지금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자, 어떡합니까? 스폰서님 좀 연락해 주시는 방법 있을까요? 예, 박미경 리더님 아직 안 들어오셨죠? 그래 잠깐 기다리는 동안 리더님들은 요즘 깜빡깜빡 안 하십니까? 저는 진짜 이게 나이도 많이 안 먹었는데 제가 진코엠을 거의 메가로 먹어야 될 수준이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게 깜빡거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계획을 세우고 주간계획, 일간계획을 세우는 사람인데도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행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잘 이렇게 조율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박미경 리더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들어오실 겁니다. 바로. 애기 예, 재우신. 예. 애기 재우신다고. 대단하십니다. 애기 키우면서 이렇게 집에서 줌으로 사업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죠? 지금부터 애기 어릴 때부터 이 사업을 한다면 그만한 축복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멋지시고 오늘 그죠? 애가 빨리 자야 될 텐데 그죠? 예. 난감스럽네. 예. 어쨌든 그래 지금 우리 사업이 남하고 비교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남하고 비교를 하면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면 발이 더 안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난달에 나와 어제와 나와 이렇게 비교하는 일인 것 같고 어제보다 좀 더 잘하고 지난달보다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미경 리더님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박미경 리더님 오셨습니까? 네, 도착했습니다. 네, 리더님. 네, 와이암의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막 잠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박미경 리더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주제는 Why 아메이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리더님들은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일상 속에서 갈증이 나면 보통 그 상황에서 물을 바로 찾아서 먹을 수 있다면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상황이 예의치 못하면 조금의 갈증을 좀 참고 있다가 나중에 마셔야지 하고 미루기도 합니다.
저는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는 애 엄마로서 6년이라는 시간을 육아로 보내고,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갈증을 외면하고, 그다음에 참고, 그리고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이제 언어 재활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고 있던 찰나에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고 이제 두 갈림길에서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은 잘 살 거라는, 그리고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가? 라고 현실 점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가 선택한 건 아메이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20대의 직장 생활, 그리고 30대의 자영업을 하면서 갈증을 느낀 건 자유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기 전에 준비하려 했던 직업과 그 삶조차도 자유가 없는 삶이었고, 그 삶을 살면서 저는 계속 갈증을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Y 아메이는 자유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종종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지? 라고 되새겨볼 때가 많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 제 스스로 물을 거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만큼의 그 갈증을 참고 그 자유라는 그 시원한 물 한 잔을 만끽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스피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미경 리더님 잘 들었습니다. 리더님 진짜 멋지신데요. 누구나 자유함을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아메 사업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뭘 원하는지 그 욕구를 찾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예, 참 이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사실은 오래 걸렸는데 리더님이 시작하면서 그걸 느끼셨다니까 분명 이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응원드리고요. 이제 기대하셨던 주제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제 강의 되게 멋집니다. 목표 설정 및 언택트 시대의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건데 사파이어 이지선 리더님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소리는 안 들려도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드리도록 할게요. 이지선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ABO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더님, 제가 화면 공유 좀 할 수 있게 풀어주시겠어요?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제가 제 화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목표 설정 및 언택 시대의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BBS가 벌써 저희가 3기째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이 강의를 주셔가지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번엔 좀 어떤 얘기를 해볼까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스피치 하신 리더님처럼 그러니까 자유를 꿈꾸고 아메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자립이나 자유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메이 사업을 처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원래 아메이 사업 처음에 창업자 두 분이 이 아메이 사업을 만든 취지 자체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전 세계로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인 거죠. 단 두 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 두 분의 어떤 그런 협업이 두 분의 어떤 가치관이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창업자 책에도 나오지만 그 두 분도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들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고 생전에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보면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그런 저희가 지금 25센트 라이드도 물론 저도 열심히 타고 있고요. 한국 아메이에서 25센트 라이드라고 하는 건강을 생각한 그러니까 아주 코로나 팬데믹에 최적화된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나온 제품으로 아메이 본질하고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바퀴는 절대 한 바퀴가 굴러서는 앞으로 갈 수가 없죠. 두 바퀴가 같이 굴러질 때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도 분명히 어떤 그런 기회의 어떤 수단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될 때 분명히 앞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는 지금 A65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BBS 들어오신 리더님들은 아마 이제 다 알고 계시고 한국 아메이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저 포함해서 모든 ABO들은 공동의 목표가 생겼잖아요. 이 공동의 목표가 한국 아메이, 그러니까 글로벌 아메이는 좀 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고 50주년, 60주년, A70,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준비된 글로벌 아메이의 어떤 큰 프로모션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아메이는 아주 대대적인 걸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A65라고 하는 2024년에 출발할 이 크루즈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BBS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물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주어진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A65, 고 직후 해가지고 계속 많이들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중해 크루즈라고 하는 거 어쩌면 인생에 한 번쯤 크루즈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항지에 크루즈를 여행을 하는 건 노년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 번쯤 가고 싶은 그런 꿈 목록 중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한국 아메이에서 이런 자격이 되면 보내드릴 수 있겠다고 이제 목표를 내건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A65의 지중해 크루즈에 내가 탔다는 건 그러니까 ABO로서 이 아메이 지중해 크루즈에 승선했다는 건 연봉 1억 이상이 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인증서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산토리니 저도 안 가봤는데요. 그리스 산토리니에 아주 그러니까 시그니처처럼 돼 있는 아마 정교의 성당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멋진 곳이죠. 그리고 특히 지중해 쪽은 이제 기후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청명한 날씨를 항상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구가 쉬어가는 동안 더 좋은 뷰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저희가 갈 때쯤에는 더 좋은 경관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경관뿐만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고대 그리스의 이제 유적지나 문화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스를 거쳐서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여긴 이제 나폴리의 항구인데, 제가 요새 이제 20% 라이드 통해가지고 그 메타버스 라이딩을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가보진 않았는데 왠지 너무 낯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폴리 앱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정말 이 도로가 있고 요트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이제 25km씩 달리고 있거든요. 25센트 라이드라서 25km씩 달리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걸 계획하게 된 것도 목표를 얘기할 때 한번 얘기쯤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25km를 탄 건 아니고 저희 처음에 이제 그 머슬핀이 그러니까 SP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론즈부터 시작해서 FCA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FC까지 있는 그 과정이 전 미터가 3만 킬로미터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처음에 뭔가를 계획을 하고 그 나머지를 이렇게 거꾸로 하는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어서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완주하려면 하루 몇 킬로쯤 달려야 될까? 3년, 그러니까 이 A65에 갈 때쯤 돼서 그러니까 25센트 라이드를 계속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일로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으로 3만 킬로를 나눴더니 하루에 25km씩 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5km씩 타고 있었는데 지금 중간에 변동이 됐죠. 회계연도별로 끊어서 다시 또 리셋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목표는 처음에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저한테는 A65 갈 때쯤 25센트 라이드도 가장 큰
높은 핀인 FCA를 달성할 수 있는 3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루에 얼마를 달려야 그게 갈 수 있는 날을 목표를 세우고 지금 저는 그 목표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이 바뀌었지만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부분을 지켜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나폴리를 거쳐서 이제 로마도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크루즈를 타고 저희가 갈 곳이 단순히 내가 내 돈, 그러니까 내 돈, 내 크루즈, 뭐 내 돈, 내 산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부분 크루즈는 저한테는 인식이 어땠냐면 아메이에서 A65라는 목표를 주기 전에는 그냥 상조회사에서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다른 신종 다단계에서 크루즈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묶어서 판매 세트, 그러니까 이 묶음 판매처럼 되는 그런 부분의 인식이어서 별로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다가온 요번 A65 지중해 크루즈에 대한 목표는 아메이를 통해서 다시 선명하게 세운 그 목표 때문에 정말 가고 싶고 이곳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함께 해야 할 분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이상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요즘은 선명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크루즈는 타보지 않았지만 이 안에 그러니까 63 빌딩을 뉘어놓은 듯한 그 크기의 이 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 한 도시가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그 A65에 해당하는 그런 저희가 목표 아니면은 그걸 승선하기 위한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BBS에 입고하신 리더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그림을 그리실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아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그 뉴핀이 생겼다고 해도 실제로 아메이가 지향하는 아메이 본질 처음에 그 기회를 서로 주고받고 성공의 기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은 실제로 별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본질은. 근데 이왕이면 리더님들이 이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월 400만 정도 PB 정도를 규모를 하게 되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신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시스템에는 이글드림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하는 월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아직 아메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막 아까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브론즈 빌더가 되셔서 여기 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셔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 용어들이 실제로 처음에 계속 저희처럼 계속 듣게 되면은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걸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월 한 10만 원 정도 저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정도 규모의 네트워크를 가지면 캐시백으로 월 한 10만 원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월 10만 원 커뮤니티 브론즈 빌더라고 하면 물론 이제 월 70 정도, 50에서 70 정도이긴 하지만 특별 프로모션으로 지금 브론즈 빌더가 되시는 분들은 월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월백 커뮤니티, 그리고 브론즈 빌더 크리에이터 코스라고 해서 이 다음 단계로 BBCC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면 적어도 월 300만 원 정도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 다이아몬드 스쿨, 저도 이제 내년에 도전을 할 생각인데 이 GDS, BBCC 말고 그러니까 GDS라고 하는 어쩌면 시스템의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이상을 저희가 성공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GDS에 월청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GDS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같이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드림 그룹에는 단계별로 보면 그러니까 7단계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7단계 끝인 GDS를 들어가기 전에 BBCC, BBCC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BBCC로 그냥 통칭돼 있죠. 그다음에 BBS 그리고 브론즈 그 BBS를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BBS 스쿨에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7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벌써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에서 브론즈 빌더 스쿨을 잘 졸업을 하시고
브론즈 빌더 크리에이터 코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물론 이제 각각 조건이 다 있겠죠. 이 브론즈 빌더 코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글 드림 그룹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목표가 과연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저 아메이 해요,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아메이 사업해요 라고 하는 가장 큰 차이는 목표의 유무라고 배웠고 저도 목표의 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목표 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비즈니스일까요? 그건 동아리에 가깝겠죠. 근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A65의 지중해 탈, 내가 연봉 1억 이상의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 그런 핀의 자격으로서 그 배를 탈 수 있는 어떤 승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선명한 목표점이 있고 그거의 과정을 채워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목표 설정에 보면 아메이가 아니고 그냥 목표 설정의 단계를 보면 패턴이 있는 거죠. 근데 목표를 설정할 때 대부분 보면 자전거를 제가 계속 예를 드릴 건데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이 발을 굴리지 않으면 앞바퀴도 뒷바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목표 설정의 패턴에서 학습, 행동, 점검, 반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기 위한 전진 조건으로 한번 각각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굴리고 있는 이 사람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근데 이 학습은 머리는 비우고 생각은 비우고 몸으로 공부하는 것만이 자기게 됩니다. 우리 자전거를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이론으로 왼발 놓고 오른발 내리고 왼발 돌리고 오른발 돌리고 이거 아무리 이론으로 해도 한 번 타고 넘어져서 내 몸이 익히게 되면 절대 잊어먹지 않죠. 그래서 한 번 배우고 나서 탈 줄 알게 되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시 타게 되면 조금 어설플지라도 다시 몸이 기억해내는 그 학습 때문에 다시 우리는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아메이에서 학습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학습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굴러가는 이 두 가지 행동, 이거는 뭘까요? 그 목표를 설정하는 그 패턴 중에 아메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 설명하고 소비자 관리라고 하는 마트를 나도 바꾸고 나하고 똑같이 마트를 바꿀 사람들을 같이 모집하고 같이 공동 구매처럼 그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행동을 하시지 않으면 그 두 가지가 가장 기본 축이 되는 이 두 가지 사업 설명과 소비자 관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학습만 한다고 절대 자전거가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을 해서 목표를 설정했고 하고 있는데 내가 잘 굴리고 있는지를 점검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학습 행동 점검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걸 반복했을 때 지속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도 목표 설정의 이 패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가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10코어라고 하는 그 10가지를 해야 되는 거 지난번에 BBS 과정 중에 다 들으셨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건데 그 학습 과정에 해당하는 10코어 중에 10코어면 10개일 거잖아요. 근데 그 10개에 3가지는 학습에 해당한다는 거죠. 독서, 음원 듣기, 음원 보기, 미팅 참석, 그다음에 행동에 해당하는 애용, 제품 애용이겠죠. 소비자 관리, 사업 설명. 이건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 없이도 제품을 써볼 수도 있고요. 학습 없이도 물건 전달도 가능하고요. 학습 없이도 실제로 아메이 좋아, 나 이번에 이거 들을 건데 같이 들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사업 설명에 속하거든요. 지금 쉐어 더 플랜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나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닌 같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상태는 학습이 먼저가 됐든 행동이 먼저가 됐든 물론 순서대로 하시면 너무너무 더 효율적이고 좋겠지만 일단 이 학습과 행동 중에 하나씩이라도 내가 독서를 하고 있으면서 사업 설명을 하든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미팅을 오시든 이게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인 분들에게는 이것이 계속 혼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개가 잘 굴러간다면 실제로 잘 굴러가도 점검이란 부분에서 꼭 내가 진짜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잘하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을 해주실 스폰서님들한테 시스템한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담과 내가 학습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신뢰 쌓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게 됐긴 했는데 사실은 그냥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보면 점검은 내가 아메이를 하기 이전에 나와 아메이를 하고 나서 나는 굉장히 다르다는 건 기존의 지인들이 그거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인들한테 변화를 주었던가,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변화했던가는 이 신뢰 쌓기라고 하는 내가 꾸준히 만나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점검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주 핫하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회사에서도 그룹에서도 지금 인블류라고 하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켓 5.0 그다음에 이 지금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3.0 시대를 그러니까 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소통 기반으로 저희도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그 베이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9가지가 실제로 학습만 한다고 행동만 한다고 점검은 이 2가지를 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겠지만 이 3가지 이 3개에 해당하는 이 9가지가 계속 하루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탱코화를 처음 제가 접했을 때 저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또 해본 적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어쩌다 하루는 가능하고 어쩌다 며칠은 가능한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반복해야지만 실제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굴리다 말고 이렇게 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처럼 이걸 계속 갈 수 있는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 체력이라고 하면 물론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체력도 되지만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도 분명히 체력에 들어간다고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탱코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목표를 설정하는 그 패턴 자체가 학습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지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를 아주 과학적으로 아메이 시스템에서는 특히 이글드림 그룹에서는 이 탱코어를 알려드림으로써 이걸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제라고 하는 계속 복제 사업, 복제를 시켜야 되고 저도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사실 복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60년 넘게 그리고 70년을 향해 가면서 저희 여기 웬만한 분보다 많이 연배가 오래된 아메이잖아요. 근데 이 60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메이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바뀐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아메이 본질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공의 기회를 나누는 거에 대한 철학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메이가 건재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고 그 철학을 공유하고 그 철학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이 사실은 이 복제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복제라는 형태가 지금 한국 아메에서는 그리고 이글드림 그룹에서 저희 조항 패밀리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뭘 해야 되냐. 물론 자전거를 같이 그러니까 25센트 라이드를 같이 탈 수도 있고 건강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워낙 그 유틸리라이트가 이제 제품 중에서도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 유틸리라이트 없이 사업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당연히 라이센스 없는 의사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건강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 먹거리에 대해서도 철학 자체가 이거를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팔고 뭐 이런 그릇을 팔고 이런 부분의 문화가 아니라 이미 자리 잡았죠. 요리명장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안에서 좀 더 멋지게, 좀 더 편하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뷰티는 이제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정말 하루 한 번 안 씻고 사는 사람 없고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물론 미용적인 뷰티도 있지만 헤어, 지금 엘사백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그 시장이 탈모 시장이 그러니까 생긴 것과는 외모와 무관하게 머리숱 하나로 판별되는 어떤 그 자신감? 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독서를 하나 더 넣은 건 학습 부분에서 물론 몸으로 익히는 것도 학습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고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의 학습 방법은 누군가 자기의 영혼을 갈아 넣은 책이란 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경험과 어떤 정신을 완전히 담아놓은 어떤 부분을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한다는 게 전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메이가 아니어도 실제로 많은 동아리에서, 많은 친목회에서, 많은 어떤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아메이에서 왜 복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생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생활에서 원래 하던 걸 내가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아메이화 시킬 수 있는 것만 다를 뿐이지 원래 하던 거를 그대로 복제를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나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것들을 하고 이것 중에서 내가 좋은 걸 나랑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 제가 건강하니까 건강한 부분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 모임에서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데 같이 먹는 그런 문화가 좋아서 같이 하는 부분. 내가 꾸미는 걸 좋아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데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나와 함께 이런 부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 이제 곧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스크를 이제 벗을지 말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되고 거의 2년 내내 온라인, 저희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원래 아메이는 오프라인이 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을 시작하신 많은 브론즈 빌더 리더님들은 오프라인이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이 더 익숙한, 그래서 아마 아메이가 이 2022년 5월 시점 이후로는 온오프가 또 같이 병행이 되는 새로운 아메이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따로 또 가치의 어떤 그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고요.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인이 아까 그런 건강, 요리, 뷰티, 독서 이런 부분들을 생활에서 하던 걸 아메이로 가져가서 복제를 시키고 있었다면 회사도 한국 아메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영만 클럽 이 신청으로 제 나이 또래는, 그러니까 사실은 영만 클럽이 잘 만나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만 클럽 강의 때문에 실제로 요번에 영만 클럽 엄마들하고 영맘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고퀄리티의 강의들을 영맘들이 딱 원하는, 밀레니얼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세컨 밀레니얼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저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클럽 중에 이게 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디지털 아카데미에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인스타나 뭐 이제 어떤 그런 디바이스나 이런 기기들을 좋아하긴 해도 뭐 원리 자체를 뭐 그렇게 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그리고 잘 되는 것만 했던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디지털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메이 본사에서 이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정말 외부에서도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강사분들을 요번에 이제 다 섭외하셔가지고 알려주셨잖아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릴스도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걸 하고 있었더니 제 릴스를 보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보고 제 블로그를 보고 또 다른 아메이를 하지 않은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문의도 받고요. 그래서 또 그걸 알려주게 되면서 또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서 내가 먼저 하고 이걸 같이 하는 그런 따또이 문화, 따로 또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계속 내가 해야 되는 게, 그걸 복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왜 나와 함께 해야 되는지, 아메이 본질,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돈이 나오는 처음에 그 수익 구조의 아주 기본인 저희 112 모델이 있잖아요. 스폰서님이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내 친구 하나 A와 내 친구 B에게 알려주는, 저희한테는 익숙한 1, 1, 2, 그래서 이걸 111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12는 실제로 여기에서 버는 돈은 뭐 2만 원, 3만 원, 뭐 그 정도 되잖아요. 이 나가 벌 수 있는 돈은 수익 구조를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근데 이게 확장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642가 되면 6명한테 알리고 그 6명이 4명한테 알리고 4명이 2명한테 알리는 총 79명의 커뮤니티가 될 때가 사실은 SP라고 하는 1000만 커뮤니티인 거죠. 1000만 점이 되는 커뮤니티인데 왜 SP를 가는 속도가 다르고 누구는 갔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항상 궁금하고 고민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을 한 연차가 좀 되기 때문에 112를 너무나 알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112를 자세히 한번 다시 뜯어보니까 이번 강의 통해서 그리고 이게 그 기운들이 맞물려서 그런 건지 파트너를 상담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복제를 시켜야 되는 게 제 사명인데 어떻게 하면 복제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기본으로 들어가서 다시 봤더니 우리가 배우기에는 분명히 여기 스폰서, 여기 나, A, B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도 결국은 스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나를 여기다가 한번 옮겨봤어요. 내가 A에게 알려주고 이 A가 B에게, C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복제가 되려면 실제로 내가 이 112를 완성하는 저희가 이제 레그별이라고 계열별로 이렇게 한 레그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한 레그에서 이걸 완성하는 게 나여야 된다는 거를 참 늦게 깨달았죠.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플러스, 에메랄드, 파운데스 에메랄드 이게 지금 다 이 구조가 완성이 돼서 이게 복제가 됐을 때 이 세 사람이 이걸 같이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이 세 레그가 크면서 실제로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 억대 연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단위 하나를, 요 단위를 사실은 여기 내가 되고 A, B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사업을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배우고 가르치는 것까지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업이 내가 배우고, 배운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알려주는 것까지가 사실은 한 단위였던 거죠. 그래서 이 112를 내가 다 한다는 생각으로 한 레그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복제가 될 텐데 어느 순간 파트너가 뜨게 되면 파트너랑 함께 하면서 이 파트너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서로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파트너는 스폰서를, 스폰서는 파트너를 서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상태에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112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 112가 반복이 돼서 그 레고 이제 조만간에 그러니까 5월 달에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또 레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레고가 정말 창의적일 수 있는 건 그 작은 레고 블럭 하나 가지고 무궁무진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런 창의성이 확장되는 것처럼 아메이의 수익 구조도 이 112를 내가 해야 되는 단위인 거죠. 이 112가 잘 복제가 된다면 어떻게 네트워크가 확장이 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월천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내가 먼저 학습을 하고 몸으로 배운 학습이죠. 그 몸으로 배운 학습으로 아메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업 설명과 소비자 관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까 112 단위를 내가 하는 거예요. 112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게 사실은 복제인 거죠. 그래서 이 자전거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빠져서 혹시 파트너한테 그거를 내 뎁스한테 그거를 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센트 라이드를 타면서도 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하루에 25km를 타면서 굵어지는 이 허벅지에서 나오는 근테크로 생각도 좀 성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이 체력에서 정신이 나온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그런 명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보통 이런 계곡의 성장 곡선을 겪는데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이건 한국 아메이가 아니고요. 한국 시장도 IMF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들을 거쳐서 이 부분을 지금 코로나 팬데믹 2년이라고 보던데 이게 지나가고 나도 또 어떤 계곡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계곡마다 분명히 이 정점을 찍는 분들은 이 속도를 빨리 지나가는 분들이 여기 항상 그 위기 때마다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실제로 한국 아메이는 1991년에 한국에서 오픈이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글로벌 아메이는 60년이 넘었지만 한국 아메이는 이제 30년이 좀 넘은 거죠. 근데 91년에 시작된 아메이도 10년간 보시면 2002년 정도까지 최고 매출을 찍었던 2002년까지 부침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원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따라갑니다. 이 성장 곡선을 따라가거든요. 이 안에서 계속 부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부침이 있고 났었던 초기 시장을 거쳐서 완벽한 복제가 이루어진 리더님들의 저희 이제 탑리더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시작하셨던 리더님들이 쭉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아메이 곡선의 성장 곡선에서 30년간 한국 아메이입니다. 한국 아메이 30년 중 10년은 현실에서의 비즈니스 이 모델을 따라가지만 나머지 20년은 지속 성장한 걸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아메이 65주년 한국에서 준비를 한 거긴 하지만 이 위에 5년을 더 가면 글로벌 아메이가 준비하는 A70이 있겠죠. 그래서 20년 동안 지속 성장을 해온 이 패턴을 봤을 때 50주년에도 60주년에도 70주년에도 글로벌 아메이는 라스베거스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정말 한국 아메이에 감사하는 건, 그리고 특히 제가 감사하는 건, 제가 정말 에메랄드를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 결국은 많이 좌절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끔 저한테 꿈을 심어준 게 이 지중해예요. 그래서 A65라고 하는 이때는 정말 내가 지중해를 가야 되겠다. 에메랄드 이상이 돼야 되겠다. 물론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을 꿈꿔야 이제 저희 파트너들이랑 같이 승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꿈꿀 수 있게 해줬다는 게 정말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라는 부분은 비즈니스에서는 정말 목표가 없다는 건 안고 없는 찐빵, 뭐 팥 없는 붕어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목표가 설정이 됐을 때 흔들리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서 쭉 가는 분들도 그러니까 쭉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빠른 속도일 때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목표는 정해졌고, 나는 어차피 평생 아메이를 할 거니까, 라는 안도감에 자꾸 합리화를 시키면서 제가 속도를 못 냈을 때 실제로 멘탈이 흔들리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언택 시대라고 하는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 시대는 준비가 되고 있었죠. 그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2년 동안에 전 세계가, 한국에서 특히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아메이도 이 비대면 시대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를 뼈저리 있게 다 공감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성장하는 분들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더니 혁신, 성장, 기록, 브랜딩이라고 하는, 이건 제가 송길영 그 데이터 마이닝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강의를 듣고 너무 괜찮아서 저희 사업에 이제 연결을 시켜본 건데, 혁신이란 것 자체가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을 하는 거랍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 아메이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상태에서 내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 없이는 낯선 환경으로의 적응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적응의 삶, 생활 근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A7070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탱코아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 본사에서도 준비를 해주고 있고, 그 30년 동안 20년 넘게 그 탱코아라고 하는, 물론 이제 8코어에서 9코어에서 10코어에서 늘어나긴 했지만 이 코어라고 하는 그런 생활에서 매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언택 시대에 너무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기록에 대해서, 저는 이 기록 좀 매니아인데요. 그러니까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해주게 한 게 코로나 팬데믹 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뭐 좀 외향적이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그냥 성향에 따라 나뉘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못해, 난 그런 거 못 꼼꼼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안 하시던 이 기록을 이 챌린지라는 어떤 그 문화를 통해서 요즘 무슨 챌린지 하고 챌린지가 엄청 많고 사실은 아메이에서 얘기하는 A7070도 챌린지에 가깝죠. 이런 기록들이, 이런 도전들이 저장이 돼야, 아카이브 돼야만, 그러니까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야만 그게 실제로 데이터로서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갇혀있는 2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록의 힘으로 이제 이 기록의 힘이 커진 것 같고, 역사, 그 사관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으로 저희가 그 시대를 판단하는 거지. 근데 실록은 누가 썼을까요? 실록을 쓴 사관들에 의해서 결국은 역사가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역사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기록을 누가 하느냐, 내 행동은 내가 하는데 나의 행동을 남이 기록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기록하게 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그래서 이 챌린지 문화가 시간이 많아진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핫하게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혁신에 적응하고 적응의 산물인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록하고 이런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메이도 생필품의 명품 이렇게 얘기를 명사로 얘기하는 건 결과물인데 브랜딩이라고 얘기하는 건 혁신, 성장, 기록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아메이에서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코어를 10코어를 하는 그 과정에 사람들은 열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명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까 처음에 제 소개를 할 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ABO라는 문구를 이제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가장 힘이 나고 저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요새 조금 몇 번 해서 익숙해지긴 했는데 되게 쑥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100여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의 삶이 다 다른 것처럼 100만 개의 삶이 있다면 100만 개의 아메이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은 이성적 사고, 업의 진정, 성숙한 공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알 텐데 이 말보다는 저는 처음에 아메이 와서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아메이에서 이런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막연하게 아메이에 와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펭귄들은 여기 있는 게 익숙하겠지만 많은 펭귄들이 곧 이 햇볕에 본인들이 타 죽을 거라는 그러니까 정말 물이 갈증이 나서 죽을 거라는 걸 모르는 채로 지금 익숙하니까 버티고 있는 이 펭귄들 사이에서 낯설고 위험하고 무섭고 그렇지만 자기가 원래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이 퍼스트 펭귄처럼 굉장히 낯선 행동과 용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 곧 있을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적응을 못하면 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하는 모임에 이 리더님들이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메에서 주는 보상 중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보상들을 다 성취를 했을 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NCA라고 하는 넌 캐시 어워드라고 하는 보상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넌 캐시 어워드인 그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여행 때문에 아메를 선택을 했고요. 여행을 못 다니는 전 세계가 같이 공감하는 이 갑갑한 세상 속에서 2년을 지내다 보니 점점 더 그 초심이 살아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인드 컨테가 이 언택 시대의 마인드 컨트롤과 어떤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안 흔들릴 수는 없죠. 근데 그 안 흔들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던 강의고요. 예, 부족한 강의지만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목표 설정 및 언택 시대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멋진 강의 해주신 사파이어 이지선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마인드 컨트롤. 지금은 사실 너무 주도성이 요구되는 시대잖아요. 정보는 정말 홍수처럼 흐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주도적이지 않고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동기는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밖에서 왔을 때는 그게 일시적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탱커를 통해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계속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오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과제 발표 시간이 있는데요. 신규 회원에 대해서 과제 발표하실 분, 신규 회원 많이 가입하신 분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고 2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7조의 이수경 리더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BS 전보다 BBS 후 훨씬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이수경입니다. 아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나아지는 나 패러디 했습니다. 과제 발표하라 그래서 또 하루 종일 떨렸는데요. 처음 미팅 시작할 때 이 미팅의 성격을 설명해 주신 조재천 리더님 말씀 때문에 그냥 한 단어로 그냥 딱 정리가 됐었어요. 이 미팅은 행동하는 미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인이라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궁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과제는 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해야 되는데 만날 시간 또는 만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생각하고 궁리를 많이 해야 그 짧은 시간에 하루에 그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만날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그동안의 스토리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만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데 시간은 짧고 저녁 시간이고 이러니까 이 사람한테 딱 얘기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딱 이 사람이 관심 가질 거나 아니면 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 포커스를 딱 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화기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이 정리가 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지금 아까 사회자님이 7주라 그랬는데 저 사실 첫 주 때만 하더라도 전화하는 거조차도 너무 이게 힘들고 망설여져가지고 버벅거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발표하라고 정리를 하다 보니 BBS 전에 제가 전화를 할 때는 목적을 또렷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어색하고 하니까 목적을 뚜렷하게 얘기 안 하고 오늘 저녁 먹을래? 아니면 뭐 오늘 시간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약속은 잡는데 내가 널 만나서 뭘 할 거라는 얘기는 뚜렷하게 그 목적은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BBS 전에는. 그래서 만나면 주도권을 제가 딱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막 뒤섞이는 거죠. 이야기가. 그러면 살아온 얘기, 현실 점검, 이런 직장 얘기 하다 보면 나 사업 설명해야 되는데 나 회원가입 시켜야 되는데 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게 밥 먹다가 배가 막 산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또 거기에 빠져서 막 울고불고 하다 보면은 제가 원래 만나려고 했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돌아온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BBS 후에는 제가 압축해서 일단 실적을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나 아메이 사업이라고 얘기도 하고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알려줄게. 시간 돼? 밥 먹자, 차 마시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관계에 따라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잡으니까 그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이야기의 주도권을. 그래서
이 밥을 먹는 이유도 과목발 사업 설명하기 위해서고, 차를 마시는 이유도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찻집을 정할 때도 아니면 차 마시는 장소를 정할 때도 이제 사업 설명하기 좋은 이런 데를 조용하고 좀 그런 데를 잡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근데 안 잡히면 그럼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다음에 이 사람 뒤로 좀 밀어놓고 다른 사람 또 약속되는 사람 약속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전화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쉽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었고, 약속을 잡고 난 다음에는 준비물을 이제 딱 챙기게 됐어요. 그 BBS 전에는 비포 애프터 하는 것 같아요. BBS 전에는 그냥 두리뭉실했어요. 준비물도 그냥 이것저것, 책도 이것저것, 뭐 대본을 해야 될지 뭐 뭘 해야 될지 이것도 조금 두리뭉실 그랬는데, 저희 과제가 딱 3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SOP, 사업 설명, 회원 가입. 그러니까 요 딱 3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니까, 아니면 셋 다 하던가 둘을 하던가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는 이제 준비물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몇 주가 지나니까. 그래서 항상 그 보조 가방에 책은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한 3권 정도는 들고 다녀요.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파이프라인의 우화는 한 3권 정도 가방에 항상 있고, 샘플을 이제 준비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자주 만났지만 다른 목적으로 만나기도 하니까, BBS 전에 저 그랬던 것 같아요. 치약이나 칫솔 누구나 좋아한다 하니까 주면 이렇게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은 또 뭐 사러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챙겼는데, 이제는 이 BBS 후에는 샘플이 좀 바뀌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피부가 어떤지, 뭐 살이 쪘는지 말한 이런 거 다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는 준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샘플은 탈모 관련한 우리 그 이번에 프로모션에서 선물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스케일프 돌렸던 그 패키지 일주일 쓸 수 있는 탈모에 관련된 샘플로 그냥 다 준비를 하고, 웬만하면 특별한 이유 아니면은 그걸로 준비를 하고, 치약 칫솔은 사서 쓰라고 그냥 해도 잘 쓰더라고. 다 잘 쓰고 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또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굳이 탈모 얘기를 하면 안 먹히니까 다른 거를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탈모에 관련된 샘플과 키트로 준비해가지고 약속 이제 그 준비물 가방 챙기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제 아이패드에는 사업 설명 그 자료밖에 안 들어있어요. 무조건 그것만 그냥 할 거니까. 그래서 아이패드. 4번째는 준비 중에 SOP를 어떻게 하면, 그 SOP 방법과 최근에 이제 아메이를 많이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죠.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분들이 SOP에 대해서 되게 생소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물 중에 하나는 SOP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 12달, 24개월 이렇게 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에 먹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SOP에 관련된 거 꼭 준비하고, 혜택 거기까지를 그 준비물로 딱 마음가짐이죠. 내가 할 얘기가 탈모 관련이랑 SOP인 거예요. 대부분은 공통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SOP 혜택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아메이 좋아하고, 아메이 보조식품 먹고 싶었던 사람들은 혜택이 괜찮네 이렇게 되면, 그럼 혜택 받고 싶으면 이걸 다 받으려면 회원가입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또 회원가입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SOP가 이어지는 건 바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팔로우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번 주에 회원가입이 됐으면 그 다음 주에는 이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 관계를 이제 팔로우를 해가면서 그 다음 주에는 SOP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또 소개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이제 답답하니까 옛날에는 가서 막 제가 다 회원가입 시켜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링크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언니 너무 쉬워. 계속 쉽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쉬워. 그 언니한테도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언니가 이렇게 가입시켜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해서 또 회원가입을 전달해서 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BBS 전보다 BBS 후에
행동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좀 장착이 습관이 된 것 같고요. 어떤 준비물이나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좀 요약하는 거, 뭐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 딱 그쪽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딱 핵심을 딱 얘기하고 필요한 거 전달해주고 혜택 받는 거 어떤 건지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좋았어요. 좋았고 상대방도 즐거워하고 탈모 관련 에 대한 샘플들은 효과가 굉장히 그거를 네. 선택한 이유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리더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수경 리더님 오늘 그 신규 회원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주시고 싶어가지고 많은 노하우를 주셨어요. 상대에 대해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이렇게 가시는 게 너무 멋지시고 BBS 전보다 후가 너무 지금 변화하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또 마지막 한 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 김소희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저는 그 실례 두 가지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시는 수희 아저씨께 오가면서 인사를 잘 하다가 좀 가까워지면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업함을 알리고 장바구니 SOP와 회원 혜택 설명을 드렸더니 본인이 아메 초창기 때 사업을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안 맞아서 그만두셨고 다단계에 대한 또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사업은 별로지만 물건은 괜찮아서 소비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가입 프로모션 알려드리고 소비자를 권유를 드리니까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시고 망설이시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첫날은 그렇게 지나고 다음에 또 뵐 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2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시켜드렸고, 꾸준히 이제 뵐 수 있어서 즐겁게 계속 팔로우 중입니다. 네, 또 한 분은요, 제가 콜드 컨택으로 만나게 된 동네 슈퍼 사장님이신데, 원래 저한테 가입을 하셨다가 물건 한동안 구매를 안 하셔가지고 탈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입을 몇 번 권유를 드렸지만 본인이 자주 구매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 번호로 구매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BBS를 참여를 하면서 신규 공유를 하다가 이분께 이글 드린 신규 프로모션을 말씀을 드리고 가입을 권해드리면서 회원 번호가 있어야 에이클릭스 머니 혜택을 종종 받으실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 가입을 통해서 집중하고 궁리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고 신나고 설레기까지 했거든요. 좀 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활동 반경 내를 좀 더 잘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꾸준히 궁리하고 행동해서 신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소희 리더님 신나고 설레이는 사업하고 계신 것 같아요. 표정에서 느껴지시거든요. 역시 과제를 이렇게 잘 수행하시는 분들이 멋진 에너지가 뿜뿜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과제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또 멋진 두 분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너무나 따뜻한 분, 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미숙인 박상길 리더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할게요. 안녕들 하십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거 보니까 요번에 벌써 이제 7주 차네요. 7주 차고 이제 뭐 끝판까지 다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까지 또 하겠노 생각했지만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그 리더님들 그 YMA나 과제 발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업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스폰서님하고 얼마나 함께 열심히 이렇게 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꼭 끝까지 파이팅 하셔가지고 꼭 성취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지선 리더님 그 목표 설정 및 마인드 컨트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소리 나게 잘하는지 참 대단하시네요. 예. 어쨌든 크루즈를 통한 우리 그 지중해 여행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뭐 과거에 한번 그 일주일짜리죠. 우리가 그 크루즈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그 재밌었고 즐겁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감에 이렇게 많이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번 이지중해 여행은 정말 기대가 되고 그 하나만으로도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깊이라든지 가치 그리고 와이아메이를 한층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변화무쌍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사업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행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뭐가 되든 한번 끝까지 가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뭐 힘들 수는 있겠죠. 힘들면 잠깐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포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사업자분들께 항상 해왔던 얘기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뭐가 있냐 하면 마지막에 내 삶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꿈이 있었다는 얘기를 꼭 사람들인데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꼭 끝까지 한번 했으면 좋겠고 무수히 많은 성공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나 때문에 만들어진 성공에 관련된 단어가 꼭 하나 스스로들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파이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같이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길 리더님 마무리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BBS 조재천 스포너님께서 행동을 위한 미팅이고 환경일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짜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학벌이 높고 능력이 있어서 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좋은 환경 BBS 안에 이제 들어와서 나와 비슷한 분들 보면서 저분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꾸 용기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곳이 BBS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마지막 한 주 남았거든요.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회의실로 가셔가지고 또 멋진 애프터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